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이종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어떻게 좀 후련하십니까? 예, 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수사받고 재판 한 달에 한 번씩 재판받은 그 흔적과 역사가 네. 오늘에서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사실 형식적인 절차는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건이. 네, 뭐 삼심제를 또 검찰도 주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상 네. 뭐 형식적으로는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포인트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좀 과연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를 재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가. 검찰이 과연 상고를 할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태까지 검찰이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으로 네. 기소하고 수사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원칙을 지킨다면 또 상고도 해야 되겠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좀 이제 검찰 수뇌부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새로운 분위기도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스스로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부당한 사건이고 부당한 검찰의 행위이고 네. 또 기소로 일어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폐청산의 1호로 네. 다시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또 그 입장을 뭐 존중한다면 당연히 상고는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게요. 말 그대로 정말 두고 볼 일입니다. 이거는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이 정말로 상고를 할까 말까 이거에 따라서 검찰 기류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좀 과거로 돌아가서 때마침 어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자리에서 이제 물러난 최동욱 전 총장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수사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무리한 기소도 결국은 검찰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의 압박의 결과물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때 당시 이제 국정원이 이런 댓글 공작 사건을 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접수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진상규명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에게 사생활까지 이제 폭로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렸던 것이죠. 그렇죠. 덮어버리기 전까지의 이 사건의 내용과 그 이후에 것이 그 법원에서 이제 현출된 증거로서 보니까 뭐 현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 댓글 공작을 바라보는 수사의 기본적인 그 생각은 그래도 검찰이 한번 사실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그 서울지검장이 된 분이 또 그것을 사건의 중으로서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 검찰의 이런 내부 사정을 고려를 할 때 이른바 감금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여서 폭처법으로 부르는 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검찰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 시켜갖고 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바로 정치 검찰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물론 조금만 조사해보고 판단해봤으면 이 정도 사건이 우리나라 검찰의 기본적인 수준이야 생각으로는 그 진상규명에 그냥 거의 바로 돌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고 또 했다는 것은 이제 또 어쩌 보면은 정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청부 수사하고 청부 기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대표적인 그 정치 사건으로 돼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게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한 3일 이렇게 한 뭐 며칠 앞둔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 검찰의 그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범위를 조금만 확장을 해서 이 국정원의 이제 개혁발전위원회가 꾸려졌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적폐청산 차원에서 바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 조사 범위에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 기소까지 됐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혹시 배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최고위층 원세훈 사건은 아주 조금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이거 잘못 봤다라고 해서 원세훈을 다시 이제 구속하면서 법정 구속하면서 좀 달라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우선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의 그 특성상 말단 요원이 김하영이 이런 일을 하려면 상당히 조직적인 명령 계통을 밟아야 하고 그렇겠죠. 수사도 그런 지휘 라인을 따라가야 하는데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말단 김하영과 최고위층 원세훈 전국정원장만 드러나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간선을 치밀하게 추적해서 어느 차원에서 어느 규모로 댓글 공장을 했는지 우선 밝혀져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오피스텔에서 노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 사건의 수습 과정을 어떻게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나온 걸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경찰 신분, 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그게 컴퓨터 최고 전문가들이죠. 예. 그분들도 김하영 씨가 그 한 이틀 반 동안 자기 그 오피스텔에서 막 수십만 건을 이제 지웠는데 그 지운 것은 거의 없다. 없어 보인다. 단순한 그 컴퓨터 전문가인 공작원 김하영 씨가 그냥 컴퓨터에 딜리트 키 정도를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좀 흔적이 남았었거든요. 지우다만 그 흔적을 좀 조작을 잘못해서 남은 것이다. 이런 정도의 경찰들도 와서 위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검찰, 국정원이 하나의 체계로서 이것을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까지 다 참가했던 일련의 대한민국 권력의 그 하나의 지도의 농단을 사건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또 궁금해지는데 그 주인공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그 법원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고 지금은 아마도 국정원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 아직도 국정원 직원으로 국정원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공판에도 뭐 증인으로는 나왔었던 거고요. 예, 그 본인이 고발인이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었고. 나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주장했어요? 법정에서? 전부 다 부인했던 것이고, 그 이틀 동안 본인이 셀프 감금으로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는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컴퓨터에 이 내용들이 삭제되면서 증거가 없어진. 바로 그 부분. 보존 업무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으면서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왔다. 본인은 여성으로서 감금된 피해자였다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내에 그런 지운 흔적을 이제 물어보니까 지운 적 없고 그 몇 개의 그 단순한 딜리트 키 조작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정도의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나왔다고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 재조사에 들어간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 보복성 조사를 통해서 국내 정치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끝난 사건을 다시 들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실 검찰총장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면서 덮어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진실의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정보기관 구성원들이 이런 탈법 행위를 거부하고 법을 지키게 하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선진화, 검찰개혁, 국정원의 개혁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꼭 저는 문제는 검찰도
처음에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지휘하에서 어느 정도의 그 형식적인 진상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예. 검찰 내부의 그 정치 검찰의 흐름과 그 조직 힘도 커서 네. 사실 청와대가 압박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그 벌써 이미 그 대통령 선거와 청와대 입장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는 청부 수사, 청부 재판, 청부 기소를 할 이미 동인들이 다 검찰 내부에 있었다. 쉽게 하면 이제 속칭 흔히 하는 알아서 겼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하는지 마는지 정말 네.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